그 마야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스페인 사람들의 본격적인 정복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마야 문명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야 쇠망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 생산력이 너무 낮았던 삶의 터전, 이 문제였는데요. 열대우림은요, 초록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식물들이 자라곤 있었지만 실제로 독성을 가진 것들도 많았고 동물들이 섭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축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농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 보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았던 그러한 환경도 화근이 있는데요. 마야인들은 화전 농법을 사용을 했어요. 옥수수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비료가 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땅을 태워서 그 재를 비료로 삼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는 화전 농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전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토양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수확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점점 들었지만 인구는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기근은 농법뿐만 아니라 가뭄과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마야 시대 몇십 년간, 수십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고 하는 기록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계속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서 지배계층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배계층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서민들과 신과의 매개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해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민들은 불신감을 갖게 되었고 봉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한 뿔뿔이 흩어짐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사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으로부터 전해진 천연도와 같은 이런 전염병의 전파로 또 많은 마야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완벽한 그런 정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마야인들의 인구가 초인구에서는 10%밖에 생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이 이러한 명맥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는데요. 식민시대가 종결이 되고 독립 이후의 과테말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을요, 과테말라가 1821년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 이 정부의 원주민들에 대한 정책은 탈원주민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떤 혼혈과 원주민 이렇게 문화를 다원화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만을 이 공용어로 채택을 하면서 언어를 기반으로 원주민들이 사회로 동화되길 원하는 그런 동화 정책을 시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1950년도에 공산주의자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던 이 아르벤스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르벤스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토지개혁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대지주들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유상으로 몰수를 해서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자본가들 또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그 과테말라의 공산화를 두려워했던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조력하에 미국은 반군을 조장하게 되고 결국 반군은 대통령궁을 침공함으로써 아르벤스 정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후에는요, 미국의 지지를 받는 카스티오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미국의 지지를 받는 정부 군대 그리고 무장 게릴라 세력 간의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960년에 시작된 이 내전이요, 96년에 종식이 돼요. 그래서 36년간의 내전 중에 무고한 원주민이 20만 명이 희생이 되게 됩니다. 정부군은 이 원주민들에게 어떤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이 원주민들의 인권이 주목받는
시대가 옵니다. 신은 개혁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고요.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원주민 최초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이들이 보존하고 있는 이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 마야 원주민의 후예로서의 이런 정체성이 문화적으로 가지는 그런 자산으로서의 엄청난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였지만 정책 또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마야인들의 삶입니다. 오늘날 마야인들은요, 과테말라 전체 인구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개의 마야 부족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야 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학교를 세우면서 교육의 기회 또한 넓혀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언어를 습득한 이후에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요. 마야 사람들은 마야 토속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적절히 혼합된 그런 아주 독특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300년 지배의 역사를 한순간에 씻어낼 수는 없겠죠. 마야 원주민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극심한 그런 빈곤을 겪고 있는데요. 마야 원주민들의 분포입니다. 지금 농도가 짙어질수록 더 곤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거의 붉은빛으로 물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야 원주민들의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첫 번째 사진은 깍지켈 부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전통적인 의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요. 이 깍지켈 부족뿐만 아니라 원주민 부족의 여성들은 주로 이렇게 천을 짜는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마을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런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것은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의 부녀자들이 이 노동에 참여를 하고 또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은 그 국가의 각지로 보내면서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은요, 마을에서 벗어나서 주로 농장에서 노동을 합니다. 커피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과테말라에 많이 있는 플랜테이션 농장들, 커피, 바나나, 카카오를 생산하는 일에 보통 종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개인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때 어떤 아직까지는 그 마야 원주민들이 공공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식민의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0년 전 자연의 신들을 숭배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빌었던 마야 주술사는 오늘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종종 그 식민의 역사를 가진 것, 그리고 내전의 아픔, 또한 그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민주화의 과정, 이러한 역사적 공통점을 들어서 한국과 과테말라의 역사를 비교하곤 하는데요.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 아픔의 깊이는 겨룰 수 없는 것이지만 35년의 식민 역사와 300년의 식민 역사는 그 기간과 비례해서 잃어버린 것들의 크기도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면 마야 원주민들, 과테말라의 마야 원주민들은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고요. 언어도 지키고 있고 그들의 문화 보존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과 장려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 스페인인들이 정복을 하기 이전의 모습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겠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마야 원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감상하는 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